우리 수강생이 미금역 바로 근처에 있는 정자 아이파크 오피스텔을 낙찰을 받았습니다. 우선 그 정보지를 같이 한번 살펴보면 전용 면적은 55평입니다. 실제 분양 면적은 무려 107평이고요. 감정가가 15억 6천만 원으로 형성이 됐었습니다. 하지만 이 사건에는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존재해서 임차인의 보증금 때문에 유찰에 거듭되자 그제서야 20명이 경합해서 우리 원우님이 7억 8천만 원에 낙찰을 받게 되었습니다. 결과적으로 우리 원우님 입장에서 총 투자 금액은 7억 8천 더하기 세입자의 보증금 5억, 총 12억 8천만 원에 아이파크 오피스텔을 취득한 거고요. 최근에 이 오피스텔 같은 타입에 대한 실거래가가 없어서 시세를 검토하기가 상당히 막연했을 겁니다. 최근 그 인터넷에 올라온 매물들이 16억, 17억 그렇게 형성되어 있었고요. 전세는 12억 수준으로 매물이 있었습니다. 그러니까 우리 원우님은 전세 보증금 금액으로 매입했다, 그렇게 봐도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. 참고로 제가 볼 때 그 시세는 한 14억 8천에서 15억 정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. 비하인드 스토리지만 우리 원우님도 입찰 전날 확신을 좀 갖기 위해서 얼마 정도 입찰가를 쓰면 좋겠냐고 저한테 간절하게 여쭤봤었습니다. 근데 제가 웬만하면 그런 거 답변 드리는 게 부담스러워서 말씀을 잘 안 드리는데 너무 자꾸 간절함을 표현하시길래 살짝 힌트를 드렸습니다. 마침 그 우리 원우님이 우리 분당 인필경매학원 네이버 카페에다가 낙찰 후기를 좀 올려주셨는데요. 그 후기를 보면은 아주 몰래 속삭이듯이 살짝 흘려주셨습니다. 제 힌트를 바탕으로 우리 원우님이 집에 돌아가서 계산을 해봤는데 7억 4천만 원이라는 입찰 가격이 나왔다고 합니다. 그 금액에다가 본인의 그 간절함을 한 스푼 더 넣어서 7억 8천만 원으로 낙찰을 잘 받았는데, 돌이켜보면은 그 2등과의 차익이 살짝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시세보다 한 2억 정도는 싸게 받은 거니까 그렇게 아쉬운 결과는 아니라는 겁니다. 얼마 전에 로또 방송을 보니까 이번에 그 1등 당첨자가 너무 많아서 1인당 배당금이 4억, 세금을 떼면은 3억밖에 돌아가지 않는다고 하는데 3억과 2억은 상당한 차이가 있겠지만 그래도 이 로또보다 경매가 훨씬 더 쉬운 거 아니겠습니까? 우리 원우님이 무려 2억이나 싸게 낙찰받을 수 있었던 조건들은 조금 이따가 같이 한번 권리 분석을 해보기로 하고요. 우선 이 정자 아이파크에 대해서 입지를 같이 한번 살펴보자면 우선 주변에 대기업이 상당히 많이 위치하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직주 근접을 선호하는 직장인들이 상당한 수요층이 될 수 있는 겁니다. 대표적으로 판교 출퇴근 너무나 수월하고요. 서쪽에는 현대 R&D 센터, 그리고 조금만 내려오면은 두산중공업, 네이버, 조금 있으면 네이버도 본사가 이제 다시 리뉴얼되기 때문에 분산된 그런 네이버 직원들이 본사로 다 이전한다고 하죠. 앞으로 더욱더 정자 순회 일대는 인구가 유입될 겁니다. 그리고 일단 분당하면 학군인데요. 그 학군은 구체적으로 순회나 정자 쪽에 또 쏠려 있습니다. 학군이 좋으니까 학원 가도 당연히 정자부터 순회에 많이 위치하고 있을 텐데요. 아이파크를 중심으로 모든 그 학원가들이 대부분 도보 10분 이내의 거리다, 그렇게 상당히 좋은 입지를 자랑합니다. 그리고 탄천뷰도 무시할 수가 없는데 마침 또 우리 원우님이 낙찰받은 그 층수도 고층입니다. 그래서 거실에서 봤을 때 또는 안방과 서재에서도 탄천뷰가 상당히 아름답게 펼쳐져 있습니다. 이 정자 아이파크는 얼마 전에 예능에서 자우림 김유나 씨가 살고 있다고 공개를 해서 또 많은 분들의 그 집중을 가져갔었는데요. 그분은 140평짜리 아이파크 오피스텔에 살고 있다고 합니다. 아마도 시세가 20억은 넘을 텐데 그렇게 이 아이파크는 실내 인프라도 상당히 좋습니다. 헬스장, 수영장, 골프 연습장, 사우나는 물론이고 심지어 야외 퍼팅장도 있어서 입주민들에 대한 만족도가 상당히 큰 편이라고 합니다. 그리고 주차 대수도 상당히 여유가 있어서 한 세대당 2대는 기본 무료로 아마 사용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. 이렇게 그 정자 아이파크는 큰 단점은 안 보이는 것 같은데, 일단 그 오피스텔의 대표적인 단점으로 단열이 부족한데 마침 또 이 아이파크는 통창의 두께가 상당해서 단열도 잘 된다고 합니다. 그래서 굳이 단점을 좀 꼽아보자면 순회역과 정자역 어중간한 위치에 있어서 역세권이라고 하기는 조금 애매한 위치에 있다, 그 정도만 단점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우리 수강생이 어떻게 이렇게 2억이나 싸게 취득했을까 한번 권리 분석을 해보겠습니다.
우선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존재하긴 하지만 그 중에서도 난이도가 낮은 편에 속합니다. 그 이유가 확정일자가 없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보증금 5억이라는 금액을 낙찰자가 깔끔하게 인수하면 됩니다. 많은 분들이 대항력이 없거나 소유자가 거주하고 있는 그런 물건들에 집중을 하기 때문에 경쟁률을 줄일 수 있지 않았을까, 그렇게 볼 수 있는 거고요. 아직까지도 세금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좀 헷갈려 하시는데, 이 세금은 인수입니까 소멸입니까? 예, 마침 이 사건 그 등기부 등본에는 국세 지방세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. 이 압류가 많다는 이유만으로도 입찰을 피하시는 분이 분명히 몇 명 있었을 겁니다. 세금은 소멸입니다. 따라서 세금이 두려운 게 아니고 세금 때문에 밀려난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보증금을 얼마만큼 인수할까, 그 부분이 판단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입찰을 망설이는 건데, 예,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항력 있는 임차인 이분은 법원의 배당 자격이 안 되기 때문에 세금과 아예 관계가 없는 그런 사건입니다. 따라서 유심히 좀 본다면 그렇게 어려운 물건은 아니었다는 겁니다. 다만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존속기간이 아마도 2년씩 갱신이 되었다면 다가오는 2025년 4월달까지 거주할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있어서 실소유자는 입찰이 좀 제한될 수 있었다, 뭐 그 정도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었던 거고요. 시세가 명확하지 않아서 많은 분들이 보수적으로만 접근한 게 아닌가, 뭐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. 예, 우리가 매각기일날은 특별한 운이 작용하기도 합니다. 예를 들어서 또 어떤 사건으로 뭐 쏠림 현상이 있었을 수도 있고, 이런 장마철에는 귀찮은 분들이 입찰에 들어가지 않았을 수도 있고, 그날 특별한 상황에 의해서 운도 작용한다는 겁니다. 예, 이 사건은 그 7월 8일 어떤 뭐 특별한 그런 날이었을까요? 예, 7월 8일, 예, 뭐 제 생일이기도 하네요. 예, 특별하긴 합니다. 제가 봤을 때 이 정자 아이파크는 앞으로도 더욱더 그 가치는 올라갈 겁니다. 일단 그 대형 평수라는 희소성, 입지에서 주는 그 잠재력이 있거든요. 최근에는 또 분당권 전반적으로 집값이 상승하고 있습니다. 그 이유가 뭐 재건축에 대한 기대감도 있었고, 공급량 부족, 금리 인하에 대한 또 기대감, 다양한 호재 때문에 내년에는 지금 이 순간 매물로 올려놓은 16억은 충분한 시세가 되지 않을까, 저는 그렇게 한번 전망을 해봅니다. 우리 원우님처럼 여러분들도 이렇게 좋은 기회를 잘 잡을 수 있습니다. 로또보다 경매가 더욱더 쉽잖아요. 여러분들도 권투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 네, 수고하셨습니다.